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이 결혼이 감소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때문이다라는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현재 2030 세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가장 중시하는 가치관이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다른 세대들도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2030 세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결혼 시장이 공정한가요? 불공정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불공정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결혼이 감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큰 이유, 많이들 언급하지는 않지만 불공정하다. 이것도 남자들에게 큰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계현자의 글을 한번 보시죠. 결혼율이 떨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결혼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공정한 거래가 불공정 거래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결혼은 개인 대 개인, 집안 대 집안의 조인트 벤처임. 조인트 벤처는 출자 당사자들의 투자 금액에 따라 지분이 결정된다. 한원하면 자본을 많이 출자한 측이 그만큼 지분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에 비례해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이에 비춰볼 때 과거의 결혼은 나름 공정했고 합리적인 거래였다. 한 가정을 이루며 남자는 대부분의 결혼 자금을 출자하고 그에 비례한 가정 내 건의 및 의사결정권을 가져갔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결혼 자금을 출자하고 그에 비례한 가정 내 건의 및 의사결정을 적게 가져갔다. 그러나 80년대생 여자들이 82년 김지영 세대 요거죠. 그리고 가로 열고 82의 연인 세대. 이와 같은 공정거래를 불공정거래로 변절시켰다. 80년대생 여자들이 결혼시장에 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과거와 같은 성별에 따른 결혼자금 출자 규모를 그대로 가져가지만 1990년대도 2천만원, 3천만원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본인들 결혼자금은 변동상이 거의 없었죠. 그렇지만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로 가정 내 건의와 의사결정권 대부분을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경제권이죠. 여기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상식적으로 여자라는 이유가 출자 규모에 따른 지분차 등을 상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A가 10을, B가 1을 출자하여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는데 지분은 A가 1, B가 10으로 반대로 더 많이 가져간다면 해당 거래는 성사될 수가 없다. 결혼율이 감소하는 현상의 본질은 남자들이 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불황, 취업률 감소, 경력 단절 등은 마이너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독방 육아라든가 경력 단절이라든가 이거 아니에요. 이분이 잘 지적하신 거예요. 이어서 필자의 연애 경험에 비춰볼 때 70에서 90년대생들은 이와 같은 현상은 불공정 거래로 인식한다. 이에 반해 80년대생은 결혼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왜? 여자니까. 여자는 결혼하면 손해니까. 하지만 80년대생 여자와 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논리적으로 토론하면 본인들도 말문이 막힌다. 본인들도 비합리적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결론, 결혼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80년대생 여자들이 과거의 결혼이라는 공정거래를 불공정 거래하였으며 남자들이 이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남자들이 인식했고 82년 김재영 세대와 결혼했던 남자들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퐁퐁의 삶을 많이들 살고 계시죠. 이어서 여담. 이와 관련하여 위험한 사회 현상은 80년대생 여자들이 90년대생 여자들을 물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네가 뭐가 아까워서 그런 남자를 결혼하려고 해. 이 정도면 신혼집으로 강남 서초 신축 아파트 해오는 남자를 만나야지 등등 가머니설로 본인들의 불공정 거래 혹은 실패한 불공정 거래를 종용한다. 필자는 이것이 향후 결혼율을 감소시킬 위험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입니다.
이 글이 언제 그린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그린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글인 것 같은데 출처는 주겔이 맞습니다. 주겔이고 지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후로도 저는 줄 거라고 봐요. 국내 결혼은. 국제 결혼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인 이유, 이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 결혼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경력 단절 뭐 이런 거 뭐 도와주고 지금 보니까 필리핀 이모들 가사 도우미분들 국내에 들어왔던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즉 잘못된 문화, 이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불공정함에 분노하면서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 아니면 나는 국제결혼 쪽으로 빠지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죠. 왜? 불공정하다는 것을 많이들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 K녀들이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오히려 스탑 늙고로 가고 있죠. 스탑 늙고로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제결혼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국내 결혼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남자에게 과도한 결혼 조건을 요구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내 결혼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국제 결혼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 파트타임을 포함한 맞벌이 비율이 K녀들이 최하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반면 소비 습관은 최상입니다. 명품 소비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벌이로서 가정을 이끌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다시 따지고 본다면 남자는 여자에게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쁘고 그리고 또 남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고마워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K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여기 제가 년이라고 오타됐는데 K녀들 같은 경우는 나이도 가장 많고 원하는 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의 희생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국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 나이도 어리고 요구사항도 적고 일단 기대치가 낮아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이혼율이죠. 국내 결혼에 비해서 국제 결혼 이혼율이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이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다? 국내 결혼은 반등이 힘들 겁니다. 백날 뭐 경력 단절이 어떻고 뭐 육아 지원이 어떻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해가지고 알 낳으면 뭐 부동산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저금리로 해준다 이렇게 한들 안 돼요. 이거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금방 바뀔 리는 없죠. K녀들이 금방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조만간에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 결혼 쪽으로 빠지시든지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